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프리 로즈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 이 흉가가 실제로 제프리 로즈님께서 찍으신 사진이고요. 이 흉가에서 이상한 점이 또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직 경찰분이신데 어쩌다가 이 흉가를 가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프리 로즈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근무 중은 아니신가요, 혹시? 네, 오늘은 근무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고, 밤낮으로 네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네, 네, 네. 아이고. 자, 오늘 제프리 로즈님께서 실제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 뒤에 배경에 보이는 흉가, 이 흉가를 가서 또 사진을 직접 찍으신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랬던 또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간단하게. 일단 이 흉가는 저희 관내에서 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흉가예요. 1968년부터 호텔로 개업을 해서 영업을 잠시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업이 안 되고 폐업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흉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어, 꽤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네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 약 한 50년 정도, 예, 방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건물의 네. 주인분은 따로 계신 거고요. 그렇죠. 건물의 주인은 따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네네.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야기 네.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성. 아, 네. 일단 오늘 저와 함께 흉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6월 27일 밤 23시 30분경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의 어느 산속에 위치한 흉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네. 이 흉가는 전국적으로 좀 소문이 나 있던 그 흉가로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흉가 체험을 하러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찰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그날도 우연찮게 순찰을 하다가 흉가 안에 있는 젊은 학생들 5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학생들 상대로 이 흉가 체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귀가를 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을 귀가 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흉가에서 이제 내려갈 때까지 흉가 앞에 서 있다가 우연히 제가 흉가 그 정문을 향해서 사진을 한 컷을 찍게 됩니다. 네. 모든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 사진 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네.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일단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그 사진 자체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평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지인 한 분께서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내준 그 흉가 사진을 자신이 확인을 해 보았더니 흉가 사진 속에 유리 창문이 없는 그 창문 속에 사람의 얼굴이 여러 개 보인다는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 그 지인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그 사진을 꺼내어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역시나 사진 속에는 사람의 얼굴이 선명한 것도 있고 약간 선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얼굴들이 그 흉가 창문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프리 로즈님. 네, 이 흉가 네네. 지금 보시면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창문이 네, 없는 두 곳이 있어요.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인가요? 네네.
일단 네, 2층 창문 쪽을 약간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 보시면 얼굴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그 네. 뭔가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보일까요? 더 자세히? 그렇죠. 네네. 더 자세히 보일 겁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도 찍었던 사진 속에서 그런 얼굴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나 섬뜩한 느낌이 들고, 정말 이상했던 거는 제가 그 학생들을 이제 귀가 조치를 시키고, 흉가 앞에 서서 흉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했었고, 흉가 안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그날 명확히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1층을 또 이렇게 보시면 1층 창문 쪽을 보면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건가요? 이 네? 뒤에 있는 검은 색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 1층 창문 쪽에 예.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어떤 물체가 찍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시 그 흉가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게 명백하였었는데 그런 사진을 확인하니까 느낌이 사실 묘했죠. 그리고 이게 혹시나 뭐 흉가의 다른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페인팅 또는 뭐 이런 흔적들로 인해서 약간 어떤 모순된 형상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제가 제가 다음 낮근무 때 예. 그 흉가 앞을 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흉가 앞을 낮근무하는 동안 가서 제가 첫날 찍었던 그 위치에서 그 방향으로 그 각도로 찍어 보았죠. 일단 찍어 본 결과 첫날 찍혀있던 그런 모습들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낮에 찍어서 그런가 싶어서 첫날 밤에 찍었던 사진과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보기 위해서 제가 밤 근무할 때 첫날 그 사진을 찍었던 시간에 또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네. 밤 근무를 하면서 그 시간에 제가 찍었던 장소에서 찍었던 위치, 찍었던 각도, 찍었던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 보았으나 첫날 찍었던 그 사진 속에 어떤 얼굴 현상이라든가 그런 물체의 어떤 흔적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제가 첫날 찍었던 사진과는 똑같은 사진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이상하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예전에는 그냥 그 흉가 주변을 순찰할 때도 좀 기분이 나쁜 곳이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진을 보고 나서 들게 되는 생각은 왠지 모르게 제가 무엇을 흉가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영가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느낌, 그런 좀 섬뜩한 생각 때문에 밤에는 저도 흉가 앞을 지나는 가지만 흉가 앞에 내려서 서성거리는 거는 절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로즈님,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층에 있는 검은색 형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에는 각도에 따라서 또 뭐 위치에 따라서 사진을 찍는 방향에 따라서 나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에는 첫날 제가 찍었던 위치에서 찍었던 방향으로 찍었던 각도로 찍게 된다면 나무까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층 창문이지만 1층이 높이가 약 한 3.5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창 밖의 높이가 네네. 사람이 창문 밖에서 서 있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뭇가지가 창문 그 공간 속에 들어와서 나뭇가지가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찍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장에서 제가 찍었던 그 느낌, 찍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낮이고 밤이고 한 번씩 찍어봤을 때에는 제가 찍었던 위치에서는 나뭇가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저도 1층에 있던 그 물체는 나뭇가지가 그런 1층의 창문 공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어떤 그런 사람의 형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로즈님, 일단은 1층은 이제 뭐 나무와 또 근접해 있는 공간이라서 좀 그렇지만 문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층이에요. 2층에 오른쪽 그 모서리 쪽에 있는 게 너무 얼굴 같아가지고 좀 이게 눈, 코, 그 돌비님도 그 얼굴이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 보여요, 보여요. 뭐 다른 얼굴들은 모르겠는데 오른쪽 네네. 위에 구석에 있는 거는 정확히 좀 보이네요. 그게 저도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좀 섬찟하게 느껴지는 건, 예. 그 부분이 유리창이 전혀 없습니다. 유리창이 없고, 낮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보았더니, 뭐 이렇게 얼룩이 져 있던가, 아니면 뭐, 다른 뭐 페인팅이 벗겨져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해요. 예. 깨끗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얼굴이 나타나는 게 한 개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또 작은 얼굴이 또 나타나는 게 보일 거예요. 네브리코를 가진 할아버지 얼굴? 네, 그거 보이시나요? 네, 일단 지금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오른쪽 맨 네. 위에 있는 거 아래, 그리고 왼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쳐주셨는데, 네네. 요 느낌, 네. 이 코를 가진 옆모습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네네, 그렇죠. 그 건물 그냥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호텔의 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아무튼 그런 얼굴이 나왔다는 게 정말 좀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돌비님께서도 육안으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비슷하게 좀 네, 명확하게 좀 다른 네. 것들이 보이네요, 일단은. 네, 사진이 이제 그런 얼굴 모습이 나타나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줘가면서 사진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진 속에는 얼굴이 제가 얼추 세어본 것만 해도 한 10개 얼굴 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자의 얼굴, 뭐 남자의 얼굴, 할아버지의 얼굴 등등 뭐 다양한 얼굴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표정을 갖고 이렇게 얼굴의 형상이 나와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얼굴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네네. 정말 사진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심령 사진은 저는 무조건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찍어본 적이 그러세요? 있었기 때문에. 이 흉가 같은 네. 경우는 훨씬 더 뭔가 귀신들이 많았겠죠, 이 당시에. 글쎄요. 아무튼 그 흉가는 저희가 이제 순찰을 주기적으로 이제 심야 시간에 돌면서 느꼈던 건데 그날 그 사진 찍었던 날도 그 사진이 이상했지만 몇 달 전 또 이렇게 밤에 순찰을 돌다가 네네. 또 젊은 학생들이 그 흉가 체험을 하러 왔기에 흉가 그 출입문 앞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 출입문이. 예? 그런데 학생들하고 잠시 한 10초 정도 학생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까 출입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 누가 이게 닫은 바람도 안 것처럼? 불었고, 예, 바람도 안 불었고, 닫히는 소리도 안 났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학생들한테 혹시 안에 다른 일행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그 학생들도 다른 일행은 전혀 없고 자기들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학생들도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는데 어떻게 문이 금방 닫혔죠? 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도 있고 와, 예. 아무튼 제가 일단 그 흉가에 대해서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런 문이 이렇게 저절로 닫히고 열리고 그런 느낌들 상당히 좀 기분 나쁜 흉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예. 네, 그 주변이 낮에 볼 때 느낌하고 밤에 볼 때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건물도 꽤 크죠? 이것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좀 위치가 산자락이고 계곡 옆이고 인적이 이렇게 드문 곳이에요. 밤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와, 예.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의 분위기는 정말 틀리고요. 네. 정말 음산하다는 느낌? 네. 저희들도 순찰차를 타고 이제 지나는 가지만 절대 내리고 싶지 않은 느낌. 네. 그런 느낌 들어요. 일단은 제프리 로즈님, 저 이 네. 흉가 말고도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질문을 잠깐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말씀하세요. 경찰 네. 생활을 하시면 진짜 별의별 꼴을 다 보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쵸? 예, 우리나라에 또 네. 어두운 면들도 많이 마주치시는 분인데, 일단은 이런 네. 흉가 같은 데 갔을 때 뭔가 신고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나요, 실제로? 저기 누가 들어갔다, 좀 꺼내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뭐 흉가 그 주변 자체에 인적이 없다 보니까 네네. 일단 신고 자체는 사실 많이 들어온다고는 보진 않죠. 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신고를 할 텐데 원체 인적이 드문 곳이고 외진 곳이다 보니까 신고는 이제 마음 먹고 누가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걸 보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네네. 그렇게 신고는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저희가 순찰을 하다가 발견하는 방법, 그런 그러면 방법이 있죠. 혹시나 네. 경찰 생활 하시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네. 뭐 이런 흉가더라. 그러니까 네. 사람이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 그런 경우 네. 뭐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뭐 좀 귀신의 좀 미스테리한 그런 일. 미스테리한 일. 네네네. 일단 뭐 흉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근무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뭐 미스테리한 일이라기보다는 저승을 다녀온 할머니 이야기라고요. 예? 네, 한번 들려드릴까요? 오, 렛츠기릿 갑시다. 약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평소 제가 순찰을 하면서 그 어느 암자에 홀로 이렇게 살고 계시던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들러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 그 당시 연세가 96세 정도 되셨던 분이신데 오, 예. 네, 상당히 정정하셨고 또 저희들이 가면 자식 같은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서 상당히 반겨주시고 또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랬던 분이시라서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그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너무나 좀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5년 전 그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이제 커피 한 잔을 타주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저승은 분명히 있다. 오, 그리고 본인이 젊은 시절 저승을 갔다 온 일이 있다라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있어요. 네네네. 할머니가 젊은 시절 이제 출산을 하시다가 그 당시는 뭐 이제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출산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갑자기 죽게 되니까 울고 있는 남편, 울고 있는 자식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저승사자를 따라서 저승을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네. 생생합니다. 와, 예. 갑자기 나타난 그 갓을 쓴 저승사자가 가세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저승사자를 따라서 할머니는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오, 가세. 저승사자 네 가세라는 그 한마디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울고 있는 남편과 자식들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자신도 그냥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 당시 할머니 말씀은 저승사자 앞에는 하얀색 삽살개가 길을 안내를 하고 그 뒤로 저승사자가 걸어가고 그 뒤에 자신이 힘없이 걸어가고 저승을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는 도중 이름 모를 꽃과 열매를 구경도 할 수 있었고 산을 넘고 이름 모를 지명을 이렇게 거쳐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강가에 넓은 강가에 도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강 기슭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할머니 말씀이 그 당시 자기가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남편과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도저히 내가 이 강을 건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강
중간쯤 갔을 때 할머니께서 나룻배 양쪽을 손으로 잡고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 물속에 첨벙 빠져서 어프어프 하면서 허우적거리시다가 눈을 뜨니까 본인이 살던 집 안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던 이제 많은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너무나 놀라서 다들 도망도 치고 또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서 진짜 온 동네가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그 할머니 말씀과 함께 할머님께서 그 당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저승은 분명히 있다. 내가 와. 저승길을 가서 저승은 다 가진 못했지만 저승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장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 할머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야, 신기한 이야기네요, 이런 거. 네네. 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삼도천이라는 곳에 빠져서 다시 그냥 돌아오신 거네요. 네네. 부활하신 거네. 그렇죠. 그 할머니는 네, 저승길이 너무너무 생생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뭐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요. 예. 뭐 경찰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업무 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또 다양한 곳을 가게 되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본의 아니게 보고 듣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네, 대부분 네. 막 신고 네. 전화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뭐 다급하게 온다거나 아니면 뭐 느긋하게 네, 한다거나 그러는데 미스테리했던 좀 기묘하거나 이상했던 신고 전화 내용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그런 내용은 네. 있죠. 있어요? 뭐 지금 얘기 바로 시작합니까? 예, 바로 가죠. 렛츠기릿. 네네, 예. 렛츠기릿입니다. 네네. 네, 일단 제가 근무하면서 좀 이상했던 거는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20년 전 4월 어느 봄날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밤이었는데요. 그때 한 통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신고를 받고 네. 현장을 출동하게 되었어요. 예. 그 낚시터에서 걸려온 신고자의 전화인데 오? 예. 사람이 낚시터에서 빠졌다. 빨리 좀 와달라. 뭐 이런 다급한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기에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낚시터는 상당히 좀 외진 곳에 있었고요. 네. 또 출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비도 내리고 좀 현장이 악조건이라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일단 빨리 출동을 해서 그 낚시터 현장을 도착을 하였더니 낚시꾼들이 많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계세요. 그 낚시꾼들이 다들 뭐에 놀랬는지 많이 놀라신 모습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낚시터 안으로 밑으로 빨리 내려가셔야 된다. 사람이 물에 빠진 것도 같고 사람들이 다친 것도 같으니까 네. 빨리 좀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뚝방길에서 풀숲을 이렇게 헤치면서 낚시터 밑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예. 그 낚시터도 정말 음산했어요. 뭐 이렇게 불빛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길도 비가 내려서 질퍽질퍽하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희가 어디 지점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낚시꾼들이 다들 내려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오? 그 현장으로.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뭐 낚시터 이렇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는데 고요한 밤 낚시터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물 위에서 뛰어서 첨벙거리는 소리 아시죠? 알죠. 네, 알아요. 네, 그런 첨벙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낚시꾼 말씀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네. 랜턴 불빛을 그 물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춘 비쳤다는 거예요. 예. 네네. 그랬더니 낚시터 한가운데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물 위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오, 예. 전신이? 네네네. 그래서 그 모습을 랜턴 불빛에 모여있던 주변에 있던 낚시꾼들이 다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소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을 가진 그 형상이 예. 낚시꾼들이 있는 바깥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제 낚시꾼들이 놀래서 낚시대를 던지고 서로 막 빠져나가기 위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신고를 하신 건데 예.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무섭지. 솔직히. 예, 무섭죠. 네네. 아무리 뭐 경찰이고 신고 출동을 하지만 일단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뭐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현장에 모여 있던 여러 명의 낚시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똑같은 진술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여자였다. 네. 가서 낚시꾼들이 다친 분들이 있는지 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가서 일일이 확인을 했죠. 예. 다행히 뭐 물에 빠지거나 다치신 분이 있거나 그러신 분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그 사건은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좀 미스테리한 사건? 그 당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나뭇가지에 비닐이 이렇게 걸려서 바람에 흩날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못 보시고 그렇게 착각하신 게 아닙니까? 라는 제 질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절대 아니다. 나뭇가지 비닐이 날리는 건 절대 아니었다.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네. 네네. 근데 뭐 저는 그때 당시 그런 형상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현장에 내려갔을 때에도 네네. 그 낚시꾼들 이야기가 분명히 여자를 보았다. 물 위에 서서 자기들이 낚시하고 있는 그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에 너무나 놀라서 자신들이 도망쳤고 와. 신고를 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여러 명의 낚시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도망을 쳤고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갔는데 네. 이 낚시꾼 네. 분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네. 이유는 없잖아요. 그 시간 그 밤에 그렇죠. 네네. 낚시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더 근데 다 그렇죠. 겁에 질려 있는 게 너무 진짜처럼 보이셨던 거잖아요. 제프리 로즈님이 그렇죠. 보시기에는 네네네. 그렇죠. 와 그런데 그 낚시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네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네. 낚시터에. 예. 하필이면 또 제가 그날 근무를 하다가 그 낚시터에 들어온 신고를 받고 또 출동하게 돼요. 또요? 네네네. 예. 그날은 낚시터에 사람이 빠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었죠. 일단 제가 갔을 때에는 차량에 두 사람이 한 채로 예. 물에 빠지고 있는 그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차량을 이제 견인을 해서 밖으로 끌어내었지만 시간이 좀 지체되었고 결국은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돌아가시게 돌아가셨어요? 되었는데 아이고. 네. 일단 그 사건도 주변에 있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일행들의 진술에 의하면 네. 전혀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도 아니고 자신들과 같이 낚시를 하고 방금 전까지도 즐겁게 이렇게 라면도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던 분들인데 갑자기 차에 두 분이서 타시기에 그냥 뭐 쉬쉬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낚시터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차 탁 시동 걸고 와 하면서 들어갔다고요? 네네네. 와. 그래서 일단은 그 사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와. 또 예. 그 낚시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사건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거 진짜 미스테리하다. 네. 이거 다 실화잖아요 이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낚시터 이야기라든가 뭐 실화죠. 예. 전부 다 실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와. 그렇죠. 뭐 흉가 사진도 그렇고 또 저승을 다녀온 할머니의 이야기도 제가 근무하면서 그 할머니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고요. 네. 제프리 로즈님 오늘 아주 너무나 무서웠고 뭐 다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들도 분명히 존재하시겠지만 오늘 준비해주신 모든 이 이야기들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네네. 저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제프리 로즈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제프리 로즈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물귀신 같은 거에 홀렸을 때는 그냥 뭐 물에 천천히 들어가서 뭐 몸 중간까지 잠기다가 갑자기 딱 정신이 돌아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뭐 막을 수가 없네요. 그냥 갑자기 두 분이 차에 들어간다, 시동을 건다, 그냥 차로 물로 뛰어든다. 이거는 오히려 그 수살기가 더 머리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구조하기가 힘들게 만들어버린다거나. 그리고 이 흉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2층에서 이상한 얼굴 형체가 찍힌 건 맞아요.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한 얼굴 형체가 찍혀있고, 그리고 이 흉가 자체가 너무나 음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저승을 다녀온 할머니의 또 생생한 증언까지도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나 무서웠고 재밌었던, 리얼했던 사건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